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강혜신이라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과 최근에 진행됐던 오늘의 미국 플러스 위크엔드 에디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등등을 많이 듣고 보고 오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도 다음 주 내일이 되겠죠. 내일부터는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도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미국의 탑 뉴스를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시작을 해보는데, 오늘은 또 이런 딱 그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그게 또 예상했었던 대로 진행되지 않죠. 오늘은 한 가지 이슈와 또 다른 한 가지, 뒤에 부분은 보통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일요일에 들으셨던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이라는 것이고, 앞에는 한국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데 이게 오늘은 또 happen to be 한국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뒤에는 또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간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날마다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탑 뉴스를 한국 분들이 좀 이 점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시각에서 전해드리면서 날마다 그 뒤에 한국 관련 미국이나 세계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보셨던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을 그 한국 분들을 향해서 전해드리는 미국 뉴스 뒷부분에 날마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뭐 이건 제가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이거 첫 시간격인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탑 브리핑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한국 관련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미국에서 보도됐던 건데,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이 이슈로 발칵 뒤집혔다? 그건 아닙니다. 일부 매체는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일부 매체는 전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터진 것이 어제 그 토요일이었고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누구나 다 보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보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취재해서 월요일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스를 확보하지 못해서 보도하지 못한 언론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미국의 CNN 방송을 틀어보시더라도 이 내용이 주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가장 자세히 보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지도부를 감청을 해서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적도 또 우리의 친구도 도청을 했다. 도청을 해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많이 좋게 했고 러시아에 나쁘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것이 바뀔 수도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스라엘, 미국의 강한 동맹국입니다. 동맹을 도청을 했다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 점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도청을 합니다. 평소에 도청을 해서 그게 들켜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막 사과하고 이랬었던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항상 사실은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수위의 차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한국과 동맹국에 대해서도 동맹국의 특정인을 감청을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 때문에 뜨거운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크게 오늘의 미국 탑 뉴스를 한국에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니까 미국 쪽에서의 입장을 전하고, 뒷부분에 한국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도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에 국빈 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그것과 연관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처음 이 보도를 할 때는요, 퓨리처상을 4번 받은 기자를 포함해서 4명의 기자가, 특히 이제 에릭 슈미트,
테러와 국가 안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받기도 하고 이 퓰리처상을 4번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국방부의 자료가 소셜 미디어에 유출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내일쯤이면 뭔가가 나올지 모르지만 왜 오랫동안 떠돌아다녔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무슨 게임 사이트에서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그 트위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야 이게 보도가 되는가? 이것도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넘버 1 스파이 능력이 강한가? 넘버 2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지만 얼마나 어렵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가. 넘버 3가 한국과 연관된 건데 미국 정보 당국이 중요한 동맹국을 도청을 했다. 여기 이제 CIA도 들어가고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국방부의 그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뭐 종이가 구겨져서 사진이 찍혀서 뭐 외부로 나왔고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사에 들어갔고요. 내용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러시아 안보정보국이 미국에 의해서 깊이 도청당했다. 러시아의 모든 정보국이 도청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워싱턴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도청당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고 보도를 해드렸던 건데 이게 그렇게 하는 활동 자체가 감지가 돼서 유출이 됐고 그럼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지? 아니 우방국에 중요한 이번에 아주 이슈가 됐었던 청와대의 2사람 사임하고만 불분명한 이유로 이 2사람에 대해서도 스파잉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겪는 전쟁의 어려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잘했던 점도 있는 거죠. 미국 정보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늘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정보 활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죠. 그렇지만 적에 대해서 감청하고 스파잉하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동맹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이 부분도 분명히 지금 의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누가 그럼 이런 것을 새어나오게 했는가? 조사는 한다고 하지만 누구라고 딱 지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올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에 지금 한 1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50페이지 정도를 쭉 리뷰를 했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나쁜 면이 있는데 이것도 다 알려진 얘기라 저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이 방위 그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공군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국이 압박하려고 했던 것,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압박을 해서 이스라엘은 사실 러시아와도 사이 괜찮은 편이죠. 괜찮은 편인데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을 하라. 얼마나 많이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같은 그런 방어 시스템, 요격 그 시스템, 방어 그 자체를 우크라이나에 줘라 하는 것을 막 압박하는 이런 내용도 이번에 이제 새어 나온 그 국방부의 보고서에서 나왔고요. 당연히 이 국방부의 보고서는 미국의 정보국의 여러 그 정보를 취합해서 합참본부에서 만든 겁니다. 미국은요, 한국, 이스라엘, 러시아만 감청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인, 우크라이나의 국방부 관계자들도 스파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의 계획을 더 잘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한 사람, 푸틴에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기록이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탑 군인, 정치 리더들도 미국으로부터 스파잉을 당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적 자체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이기게 하려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진짜로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도 헛수고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납세자의 돈을 지원을 해서 정확하게 우크라이나를 이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감청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감청에 대해서 지금 뭐 국방부 관계자나 이 관계 당국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발표에 따르면 그게 국방부 그 합참본부에서 나온 건 맞다. 맞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다 확실하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가지는 중간에 또 2월부터 3월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도 수정됐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번 유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 미국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스파잉을 했구나. 그동안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줬으니까 그쪽을 좀 우리는 피해 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조금 그 러시아보다 나빠졌다는 거죠. 당연히 오늘 토요일, 일이지만 관계자들은 뭐 회의를 당연히 했을 테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의회 브리핑도 다음 주에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페이지 이상을 리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더 리뷰를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헌팅, 미국 이제 총 갖고 사냥하고 하는 건 많으니까 그 헌팅 잡지 위에 구겨진 종이가 있어서 뭐 보니까 아마 누군가가 그걸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뭐 빨리 펴서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는 등 이런 등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고, 중앙정보국이 러시아 국방부 대화통신도 도청했다. 그럼 중앙정보국 CIA가 한국에도 그렇게 도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디스코드라는 게임 채팅 플랫폼에 이것이 실려서 4chan, 그 다음에 텔레그램, 트위터는요, 지금도 있어요. 이것도 미국을 말해줍니다. 트위터가 예전 같으면 이런 걸 정부에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하면 바로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why? 나는 안 지운다 하고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한국과 연관된 아주 예민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과 미국 사이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걱정도 하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게 특히 한국의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김성한 전 외교안보실장 지금 무슨 일이야? 저는 이 이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뭐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의 무슨 공연 요청을 질 바이든 여사의 요청을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고됐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그러니까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김성환 그 안보실장의 그 아랫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도청, 감청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어제는 없었고 오늘은 그 최상훈 특파원이 쓰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의 사진 자체도 한화의 K9 곡사포 사진을 싣고 있네요. 미국이 러시아만 스파잉한 게 아니라 동맹국도 스파잉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안 들켰으면 미국 입장으로서는 좋았을 텐데 이게 들켜버리고 만 것이고 막상 당사국들은 지금 진행 중인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에 미국을 국빈 방문 그 자격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지금 용사는 곤란해진 겁니다. 지난해 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에 관한 기사를 따로 실었어요. 미국이 무기가 모자라서 한국이 갖고 있는 무기를 팔기로 합의했을 때 한국은 마지막 그 무기를 쓰는 곳은 무기를 쥐는 손은 미군의 손이어야지 된다. 이런 것을 다짐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보좌진들이 미국이 혹시 그걸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않을까? 이 우크라이나로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고를 채워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 아니야? 하고 걱정을 했고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걸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라고 살상 무기를 압박하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두 사람이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문희 비서관과 김성한 그 외교안보 총 책임자가 외교안보 실장이 이제 그렇게 걱정을 했었다는 것이고 비서관과 안보실장 이 두 사람 얘기가 쭉 나옵니다. 원래 이문희 비서관이 이제 비서실장 국가안보 비서실장 김성한 이분께 전이네요. 벌써 이제 그 포머가 포탄을 우리가 보내면은 우크라이나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국이 알게 되는가? 전화에서부터 전자 메시지까지 전부 감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문희와 김성한 이 두 사람은 불분명한 이유로 국빈 방문을 얼마 앞두고 이제
사임을 하고 말았잖아요. 이 두 사람 지금 코멘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문희 비서관이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한국의 그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무기를 뭐 보내고 팔고 할 때는 유일한 옵션이 정책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임기훈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최종적인 결정을 3월 2일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보스인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이문희 비서관이나 보스가 김성환이잖아요. 이 보스가 걱정을 한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인 김성환 씨가 걱정을 한 게, 어떻게 걱정을 했냐면, 이때 말이야 정책을 바꿔서 뭐 안전하게 뭐 무기를 보내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 외교 정책 변화를 함으로 인해서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해서 구태여 국빈 방문 그 대접을 받아야지 돼 하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3월 7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4월 26일에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김성환 외교안보 당시의 실장은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파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답니다. 그래야지 또 뭐 우크라이나에 빨리 보내주기도 하고, 그게 또 미국의 목표이기도 하니까. 그랬더니 이문희 그 비서가, 폴란드가 그걸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폴란드도 그걸 받아서 우크라이나로 보낼 건지, 아니면 폴란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많이 보내니까 폴란드의 무기고를 채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문희 그 비서는 폴란드가 어떻게 할지도 검증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한국의 무기 수출 규정 때문에 그렇죠. 한국의 무기나 무기 부품을 외국에 팔 때는 다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팔거나 이전할 때, 이 경우는 미국이 됐건 폴란드가 됐건 전부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또 안 되는 이러한 그 규정도 있고 해서 어쨌든 꺼려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본이 살상 무기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인데, 미국은 동맹국이고 원하고 이래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껄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도청, 감청을 당했다는 거죠. 한국의 관계자들, 한국이야말로 난리가 났죠. 미국은 지금 주말이고 난리가 난 상황은 아닙니다. 내부 논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은 지금까지와 변함이 없다. 인도적인 차원의 그런 지원은 하고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것도 사실은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한국의 입장은 계속 그랬습니다. 러시아와 충돌을 하지 않는 한 이제 미국과 협조를 한다. 그러나 한국이 심지어 이 간접적으로라도 돌아서라도 무기를 지원하고 한다는 것이 러시아로서는 좋을 일은 없겠죠. 그 점을 이제 무기 전문가인 아산 연구소의 양욱 연구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그렇잖아도 입장이 어려웠는데 이 문서로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스파이를 다른 나라에 한다는 것은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빈 방문을 하기 직전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묻지 않겠어요? 아니, 한국과 미국이 70년 동맹이라면서 동맹이 어떻게 우리를 도청하고 감청하고 말이야, 우리 뭐 청와대의 외교안보실장, 외교안보 비서관을 다 감청 도청을 한단 말이야? 이런 지적을 국민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어찌 보면은 반대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 주기가 꺼려했던 것은 국민이 이렇게 다 하니까 우리가 참 어렵다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외교라는 것은 반전의 기회가 있으니까 실력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것을 지금 아마 한국에서는 의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국이 이 뉴스에 대해서 워싱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유를 설명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이 정도까지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관련해서 최고의 탑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유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동맹국과의 관계가 미국으로 볼 때도 미국이 스파잉하는 능력은 대단해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곤란해진 것은 분명하고 어느 나라가 아니 미국이 우선 우리도 동맹국인데 스파잉을 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정보를 공유했을 때도 비밀로 지켜지지가 않고 새어나간다면 미국과 어디 정보 공유하겠어? 이런 것은 미국으로서 이번에 유출됨으로써 조금 나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지금까지는 유출된 문서가 합동참모부가 작성한 것 맞다 하는 것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한국에선 지금 항의를 할 것인가 설명하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의 그 사례를 보고하겠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분명히 청와대를 감청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비슷한 사례를 연구한다고 하고 우선 이 문제까지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꺼려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보다는 분명하게 왜냐하면 그 러시아와 우린 가까워야 된다. 북한과 통일을 하고 나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또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에게 밑보이면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심지어 이재명 당시 후보는 아니 말이지 우크라이나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적골이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과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국과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닌 거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국가 무슨 이익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해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파잉도 당한 것에서 그대로 그게 드러났고 폴란드에 뭐 무기를 우회적으로 파나 어떠나 뭐 이런 얘기 그것도 하나가 생각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문희 비서관과 김성한 그 외교안보실장의 경우에 본인들이 뭐 사임을 한 건지 경질당한 건지 얼마나 일주일 내내 말이 많았습니까? 블랙핑크 때문에 그렇다, 레이디 가가 때문에 그렇다, 평소에 얼마나 지금 이제 새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으면 그러냐. 심지어는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러난 것이다라고 온갖 그런 그러니까 근거 없는 추측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과도 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프랑스, 독일 다 감청을 해서 뭐 스페인 이런 나라는 물론이고요. 2013년도에도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에서 국제무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예요. 앙겔라 머리켈이 총리였을 때죠. 앙겔라 머리켈과 버락 오바마도 같이 만나고 이랬는데 이때 딱 터져버린 겁니다. 그때는 국가안보국이요. 그 NSC 국가안보국이 지금도 뭐 국가안보국 CIA가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가 이걸 이제 작성을 한 문서고요. 국가안보국이 유럽의 그렇게 친한 나라들을 다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스파잉을 한 겁니다. 적을 염탐하거나 스파잉하거나 아군을 염탐하거나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외국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스파잉하거나 이런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다른 나라의 시민들도 스파잉 했었던 적이 많거든요. 하다가 어떤 경우는 좀 성과가 없다 하면 그만두기도 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9.11 사태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미국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시민들의 무슨 추세 트렌드 같은 것도 보면서 테러리스트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했던 게 사실인데 2013년 당시에 미국이 35개국 지도자를 스파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뉴욕타임스가 먼저 터뜨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뒤를 이었지만 그때는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 신문 가디언이 합동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뤼셀에서 앙겔라 머르켈과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났었는데 그때 아주 그냥 그 차가운 눈빛, 이 앙겔라 머르켈이 그 버락 오바마를 쳐다보는 이 차가운 눈빛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은 조금 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공통적인 탑 뉴스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대단히 탑 뉴스지만 미국은 능력이 미치지 않는, 아니면 평소에 이런 걸 잘 보도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매체에서는 아직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를 링크해서 다루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이 뉴스를 한국에 계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좀 짧게 몇 가지를 전해드릴 텐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나요? 참 한국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미국의 정치도 한국에 관한 발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었던 것이 위스콘신의 대법관이 선출됐는데 이게 오랜 관례를 깨고 너무나도 진보적인 여자 대법관이 선출된 것과, 테네시주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총기 규제를 하자고 시민들과 같이 시위를 했는데 메가폰을 잡고 그 의사당의 규칙을 어기고 크게 시위를 했다 해서 제명을 시켰잖아요. 2명의 흑인 민주당 하원 의원을, 같이 시위를 한 한 명의 백인 여성 민주당 하원 의원은 제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였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네시주에서 공화당에 의해서 백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내 피부색 때문에 나는 2명의 흑인 27살, 28살 하원 의원과는 달리 제명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글로리아 존슨씨가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 민주적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 테네시 주 의회가 파시즘으로 가는가? 99명 전체적인 그 주 하원 의원 가운데 75명이 다수당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더니 이거 민주당이 평소에 무언가 어떠한 이유로든 이게 제명당할 이유냐? 에티켓을 지키지 않고 메가폰으로, 그렇다고 뭘 치고 피해를 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것처럼 테네시안이라는 그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걸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비유하면서 제명시켰는데요. 의사당 사건은 3천만 달러의 피해와 5명의 생명,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막 도망치는 장면이 세계에 나중에 알려졌고 의원들도 죽을까봐 막 어디에 막 숨고 하는 이런 것과, 어떻게 어린이들이 숨진 뒤 며칠 뒤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메가폰을 들고 행동하지 않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하는 시위를 했다는 게 똑같이 비유될 수가 있는가. 어제 테네시안이라는 신문은 사설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북한에 비유한 게 있는데요. 자넷 프로터시에위치라는 위스콘신의 새로 진보로서 대법관에 당선된,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낙태 금지를 막을 수 있겠네? 이러한 것에서 쳐다보고 2024년도에도 민주당의 진보가 표를 많이 받으면은 이게 공화당이 힘들겠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바로 진보 대법관이 탄생했다고 해서 스티브 배넌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총 수석 전략가였었던 스티브 배넌이 여전히 워룸, 전쟁을 좋아하는 남자라서요. 워룸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한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 그레이스 정이라는 그 여성이 바로 이 워룸에 같은 그 참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자넷 프로터스의 주위에 위스콘신 대법관에서의 승리를 북한의 선거에 비유했습니다. 이거 북한 같아. 왜냐면요. 위스콘신이 지금 스윙 스테이트이긴 하지만 주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주 대법원도 공화당이 15년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보니까 공화당 아니잖아요. 민주당이잖아요.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지역을 보면은요. 거의 98%의 유권자가 진보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성이고 낙태가 자유로워야지 된다고, 이건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밀워키, 이분이 판사로 있는 그쪽 지역이고, 밀워키, 위스콘신에서도 어떤 사냥 많이 하고 하는 지역도 있지만 도시는 위스콘신, 미네소타 이런 데가 노조가 굉장히 강한, 미국에서도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스콘신 대학교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대표가
후보, 대선 후보가 그쪽에서 노동법을 공부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는 이렇게 전폭적으로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티브 배넌과 같이 일하는 워룸의 한인 그레이스 정이 북한보다 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형태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도 역시 This is a test지만 미국의 탑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미국 밖에서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어떤가도 맨 뒤에 날마다 붙여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미국 보도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가 하나의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책인데요. 이분이 AFP 통신에서 일을 했었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자 출신으로 한국의 여권 운동을 쭉 취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책은 한국 분들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읽으시더군요. Flower, 불의 꽃이니까 Flowers, 영어 제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Flower도 들어가고 Fire도 들어가고 하는데 순서 Flowers of Fire 그대로 했군요. 불의 꽃. 한국에서 한국어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이코노미스트가 소개를 하는데, 요즘에 계속 제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보도를 해드렸던 한국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리 여자가 무슨 차별을 받느냐고 해도 세계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고 세계의 시각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보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코노미스트도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8, 굉장히 비싸요. 영국에서는 16파운드 정도 되네요. 아직 끝나지 않은 캠페인이라는 겁니다. 사진에는 남자도 있네요. 보니까 2018년 아주 그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한국의 여성들이 수도 서울에서 시위를 하는데, 뭐 여성들이 불편하다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도 느끼고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스토리. 첫 번째 연사가 무대에 나왔는데 참가자가 적을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그때 어떻게 여자로서 폭력을 당하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하는 게 33시간 증언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마스크는 썼지만 울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여성은 내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요, 그런 일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저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여권주의 운동을 기록한 책, 정하원 씨입니다. 정하원 씨가 이걸 이제 쭉 연대별로 사례별로 뭐 개인의 기억도 있고 기자 출신이니까 사실과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도 이 책에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한국 여성은 운이 좋아. 왜냐하면 한국이 잘 사는 나라고 장수하는 나라고 교육도 여성들이 대부분 다른 나라 여성보다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일상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제도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음식, 청소, 아이 낳는 기계인가? 돈도 벌고 엄마도 잘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중에는 나 몰라 하는 거잖아요. 40대 50대까지 열심히 참다가 그 다음에 나는 밥 이제 절대 안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생각이 되고, 지하철에서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로 찍히고, 뷰리 표준은 왜 그렇게 심각한지 막 늘 병원에 가서 막 수술 받아야지 되고 뭐 같은 거 해야지 되고,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렇게 해서 예쁘면서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 증권회사에서는 여성들의 옷 입는 것에 20가지 룰이 있답니다.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남자는 그냥 수트가 아래 위가 매치되지 않게 입지 말아라 라고 끝나는데, 여성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 한 여성은 텔레비전 저널리스트가 되려고 하다가 예전에 스파이 카메라가 옷 갈아입는 장면, 거기에 이제 찍힌 게 있어서 그 꿈을 이제 포기하게 된 여성도 있고, 또 보이프렌드 집에서 초대를 해서 딱 갔더니, 초대해서 간 날이잖아요. 잘 먹고는 설거지를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이제 더 좋은 며느리감으로 보이고 뭐 이런다는, 동아시아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도 이 책에 많이 적혀졌다고 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미국 남자도 아시아 여성에 대한 그런 환상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그 순진하고 순종적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한국 여성들이 속에 쌓인 게 많아서 뭐 표출도 한다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세계 최저, 여성 한 명당 0.78명. 정부 조치 아무리 해봤자 결혼 파업 이어주고. 그리고 말이야, 사내 자식이 부엌에 들어가면 못 떨어진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남자를 찾기를 포기한 여성들이 결혼 안 한다. 20대 여성의 거의 60%가 결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결혼을, 한국에서의 결혼이라는 게 수십 년 전에 여성에게 어떠한 그 짐을 주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다 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시간이라든가 혼자 공상할 수 있는 상상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압니다. 그분이 지금 몇 살인가요? 그러니까 벌써 그분은 4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고 지금도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 사람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먹기는 싫고 싸가지가 없어 이런 소리 듣기도 싫고 다 잘해야지 되잖아요. 아이도 잘나고 뭐 시어머니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일은 또 안 하기는 싫으니까, 세상과 단절되면은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거는 자신이 없네. 지금 한국의 그 상황에서는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혼 한 번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여성을 저는 압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40년도 더 지나서 지금 20대 여성의 거의 60%가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똑똑한 일부 남자들은 내가 더 많이 도와야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반페미니스트 대통령 윤석열을 뽑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성부를 없앤다 했다가 안 됐다가 막 전전반측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국에서의 남녀 간의 이 같은 싸움은, 그리고 뭐 여자가 뭐 암탉이 울면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얌전해야 되고, 이 싸움은 휴전이 가까운 것 같지 않다. 아직도 한참 가야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이코노미스트가 책 소개란에서 누구였었죠? 여러분들 불의 꽃이라는 Flowers of Fire라는 정하원 씨의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을 소개를 하는 게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culture 이런 난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은 한 가지 이슈에 집중했지만 그날의 미국의 탑 뉴스를 한국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이 이제 한국 뉴스를 번역을 한다던가 취재를 한다던가 할 때는 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때로는 아주 그 뉴스의 중요한 핵심을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순수하게 뉴스 자체가, 이 뉴스가 미국에서 무엇이 핵심이었는지를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플러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이런 것을 이제 내일부터 전해드립니다. 물론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은 항상 진행되고요. 오늘 조금 늦어서 제가 말이 빠르기도 했습니다. 자,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저는 뵙겠는데, 내일 굉장히 이슈가 많은 날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뉴스 하는 사람이 이래요. 어찌 보면 참 너무 빡빡하죠. 해피 이스터, 강혜신이었습니다.